제조업 비중 자체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한국보다 이런 게 더 센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중국. 다 자체 다 가지고 있잖아. 시장도 없네. 일본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한국전자가 유럽보다는 탄탄한 거죠. 일본보다는 탄탄한 거고. 왜? 즉 죄송한 얘기인데 한번 유행이 지난 섹터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려요. 지수의 동반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래서 좋은 주식 혹시 몇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필요 없고요.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시장 지배력이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외국 기관 투자자나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요즘은 이제 패시브라고 하죠. 그냥 지수 추종형 펀드를 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알기로 1등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1등이기 때문에 그 비중만큼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경제라고 보시면 되고 50% 빠졌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빠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빠진 것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GDP를 100%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와서 돈을 풀어버리면 다시 경기는 상승하거든요. 그때 되면 한국은 다시 살아나죠. 그냥 다 미국하고 결국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국은 돈 지난 수십 년과 역사를 보면 결국 다 풀었잖아요. 줄인 다음에 CPI가 떨어지면 다시 올려요. 너무 올라가면 다시 줄여서 빼주고 이게 순환적으로 마치 계절처럼 돌아가거든요. 계절처럼 돌아간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정도는 주면 배당도 괜찮고 버티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결국 미국의 테슬라는 반드시 온다 그러면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대한민국 경제가요 좀 약하다고 보시나요? 왜냐면 지금 막 영국도 흔들리고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영국이 우리나라보다도 펀더멘털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유럽에 또 이렇게 보면은 옛날만큼 유럽이 막 선진국이다 이런 느낌이 그 10대나 20대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는 듯 하다 여론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때 우리나라 펀더멘털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 유럽에 가서요. 검색을 하면 유럽에서 뭐 합니까? 구글을 씁니다. 휴대전화 뭐 쓰는지 잘 보세요. 아이폰 하면 삼성전화 씁니다. 자동차는 뭐 유럽 거 씁니다. 걔네 벤츠나 BMW 자동차 전통적인 강국이니까. 하지만 지금 현대차가 유럽 시장에 거의 20%를 점유하고 있죠. 자, 뭐가 있을까요 또? PC. 유럽에서 만드는 PC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유럽은 제조업이 다 망가졌어요. 자동차 산업을 빼고는. 그런데 최근에 전쟁이 나서 탱크를 까보니까 탱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수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조업 기반이 없는 거예요. 왜 제조업 없이 그럼 유럽은 어떻게 살았냐? 유로가 준 기축통화였고 두 번째 관광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그럼 가장 타격을 받은 나라가 관광 수입이 없어진 유럽이에요. 자, 유럽에서 관광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는 차라리 뭐라도 있죠. 뭐 농업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품도 있고. 그런데 유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이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올리니까 다 올라가는 거죠. 다 올라가죠. 다 왜? 자기네 자체 생산하는 건 극히 일부. 자체 생산 능력이 없구나. 미국도 깜짝 놀라서 보니까 미국이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야, 들어와. IRA가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들어. 그래야 보조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 미국은 가능해요. 너 안 해? 한국 가지고 흔들어 버리잖아요. 너 와서 해. 근데 한국은 가요. 검색. 네이버 써요. 메신저. 카카오 써요. 유럽은 메신저 다 왓츠앱 쓰고 그런 거 써요. 자기 나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 세금 만들자 하잖아요. 왜? 어차피 플랫폼 다 미국 거 쓰니까. 세수라도 걷자예요. 다 벗거든요. 근데 우리는 봐요. 네이버 써요. 카카오톡 해요. 삼성 핸드폰 쓰고. 차도 현대기아. 네, 현대차 점유율 높고. 반도체 삼성전자 만들고. 웬만한 부품 한국 소재 기업도 있단 말이죠. 제조업 비중이 유럽보다 높고. 제조업 비중 자체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한국보다 이런 게 더 센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중국. 다 자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도 없네. 일본 없어요. 일본 잘 생각해보세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마이마이 있었죠. 마이마이 다 일본 거. 아이와 소니. TV, 소니 TV, 밥솥은 일본 코끼리 밥솥. 파나소닉, 워크맨 뭐 이런 거. 자동차 빼고는 일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그런 거구나. 일본의 메신저 유지가 네이버 라인 아닙니까? 아직도 검색은 뭐죠? 야후 써요. 일본 자체가 없어요. 왜 일본은 그랬냐?
아베 신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2011년 집권하면서 일본 경제 고도화하면서 관광대국 만들자 했잖아요. 관광대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막 그때 무제한 양적 나면서 엔화 가치 70엔대를 막 떨어뜨렸죠. 아,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그래서 관광객, 한국 관광객들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저 또한 많이 갔고요. 지금도 풀리면 가죠. 줄수잖아요. 엔화 싸니까. 엔화 싸니까. 그다음에 일본에 가까워서 한국 제주도 가는 비용보다 더 적게 들어요. 그러니 일본이 막 그렇게 되다가 갑자기 팬데믹 터지니까 관광 못 가네? 일본 죽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도 일본의 ETF, 주식형 ETF의 70%는 일본 중앙은행이 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일본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미 IMF죠. 왜?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죠. 근데 일본은 그나마 기축통화, 엔화라는 걸 인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현재가 아니까 150엔, 145엔까지 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한국 경제가 유럽보다는 탄탄한 거죠. 일본보다는 탄탄한 거고. 왜? 우리는 자동차도 한국 거 타고 스마트폰도 쓰고 이제는 밥통도 다 한국 거 쓴단 말이에요. 냉장고도 한국 거 쓰고 다 쓴단 말이에요. 한국 거. 유럽 가봐요. 다 수입해서 한국 거 다 수입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관광 수입으로 버티던 나라들이 가장 먼저 황폐화돼 버린 거죠. 일본, 제조업이 유럽. 중요한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서 이거 제조업 와야 돼. 특히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져도 문제 없도록 중국 언제까지 저 전염병 또 나올지도 모르고 전염병이 아니라 중국이 막아버리면 답이 없네? 들어와. 그런 면에서 한국이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강세고 이 제조업은 결국은 시장이 한국 내 시장이 작잖아요. 수출 수입이 많은 나라는 뭐냐? 그걸로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미국 경제 살려면 금리를 내려주고 아니면 올리는 걸 중단해야죠. 그래야 살잖아요. 네. 그래야 수출 늘고 그래야 한국이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은 이 미국이 금리 인하 정책만 가능성만 보여도 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돈 쓰게 돼 있거든요. 그 시점만 보여도 주식시장 곧바로 다 원위치 됩니다. 그 금리 신호를 정확히 봐야겠군요. 네. 그러면 앞서서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거의 하나를 딱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혹시 2차 전지는 안 되나요? 2차 전지도 저희가 굉장히 경쟁력 있고 기술력도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2차 전지 좀 어떻게 보세요? 주식시장은 수학으로 보면 함수 공식 압니까? 네, 함수. 함수를 따진다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Y는 FX 있지 않습니까? 뭐 2차 함수, 3차 함수 그냥 함수인데 그 X에다 숫자를 넣으면 Y 값이 다 달라지죠. 함수. 주식시장이 그런 겁니다. 즉 시장이 함수라는 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유행이고 스타일이 뭐냐거든요. 피카소의 그림을 봅시다. 대부분 이거 피카소 그림이야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특정 시점에는 피카소가 완전 풍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 풍이 계속 유지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주의 학파들 자, 이 그림이 인상파, 후기 인상파가 그린 걸 다 알 수 있어요. 특히 인상파를 이끈 게 모네잖아요. 모네는 일본 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정원 그림이다 이건 다 모네 거라 아는 거예요. 근데 모네가 그린 그림은 어떤 장면을 그려도 인상주의로 즉 햇볕의 시각 보이는 눈이 느끼는 감각 이런 걸로 그리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거의 함수가 존재해요. 주식시장에서 지금은 게임 주간 보고 있어 라고 하면 그 F, X에 뭘 넣어도 시장은 게임 주만 보는 거죠. 유행이라는 건 한 번 왔다 가면 바로 다음에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만약 2006년에 급락한 다음에 부동산이 다시 올라간 거 10년이 지나서 올랐어요. 미국 시장의 경우는. 즉 주식시장은 그것보다 좀 빠릅니다. 주기가 빨라요. 그런데 이 섹터에서 다시 옛날처럼 영화로운 그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투자하신 분들 거기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물린 사람 아닙니까? 물린 사람 입장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야지. 누가 들어갑니까? 조금만 오르면 팔려고 하는데. 즉 죄송한 얘기인데 한번 유행이 지난 섹터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려요. 왜? 이 분들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힘들어서 다 팔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가도 매물대가 없어질 때 나와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테마라고 합니다. 단기 테마냐 장기 테마냐 싸움인데 2차 전지 테마는 작년에서 충분히 했고 지금은 이미 작년에 가격이 오를 때 이미 너무 많은 밸류에이션을 수십 년씩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밸류에이션이 더 큰 시장이 나오지 않는 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유행이 다 끝나버려서 누구나 다 팔려고 하는 사람만 모여있는 시장은 죄송한데 누가 돈 들고 가겠습니까?
내가 살 때 다른 사람도 사고 싶어하는 분야에서 항상 버블이 일어나고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2차전지 섹터도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과거처럼 그 유행하던 때는 어렵다고 보고요. 차라리 충분히 빠져서 여기에서 두 손도만 다 들고 매물이 사라질 때인데 그게 시간이 걸리겠죠. 오히려 삼성전자는 진짜 지금 PBR로 봤을 때 거의 1이라서 역사적 저점이라고 그러던데요. 자, 이제 그 역사적 저점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는 아무도 안 보고 있잖아요. 네, 아무도 안 보죠. 왜 안 보냐 이거죠. 반도체는 시클리컬 해가지고 주기가 있는 산업이에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이게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반도체의 시클리컬 이 주기는 계속 조금씩 짧아져요. 왜? 반도체 사용하는 품목들이 더 계속 늘어나거든요. 과거의 반도체는 PC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번 가격이 오른다면 떨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여기 반도체 필요하니까 더 짧아지고 모바일 다음에 전기차 하면 더 짧아지고 전기차 말고 자율주행이나 3월 인터넷 몹시 나오면 더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반도체 죽었어 하지만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게 반도체가 사용하는 사용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과거보다 주기는 짧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주기는 그건 아니거든요. 2차전지 주기는 주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밸류에이션. 10년치를 갖다가 현재 했으니까 왜 돈이 몰려들었으니까 가능했어요. 더 간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돈들 다 돈 갚으러 나갔고 여기서 물린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긴 힘들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냐?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에 갑니다. 그래서 그 함수가 뭐가 생길 것이냐, 뭐가 될 것이냐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혹시 그게 삼성전자 말고 다른 건 아직 없으신 건가요? 주식이에요. 여기서 어떤 종목을 얘기했다 그러면 현재 시점이 어떤 종목이지? 이 방송은 1년, 2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분들이 시점이나 상황이 변했는데 그걸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굳이 얘기해도 되는 것은 삼성전자는 곧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지수고 대한민국 지수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결국 대외 변수가 크게 의존되고 대외 변수는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어차피 좋아질 거고.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자 이제 제 투자의 감각에 보면 현대차와 KT는 좋게 봐도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2판 2세 3세 지금 5세까지 나왔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썼느냐 현대차가 물적 분할을 예고했다. 그러니 물적 분할 나면 급락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다시 썼고요. KT는 한 달 전에 클라우드 사업을 물적 분할 해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주가가 급락해서 지금 35,000원 거의 한 15% 이상 떨어졌죠.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KT도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장이 이거 소액주주들 너무 물먹이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이 주가 하락 밸류에이션이 꺾일 수 있는데 최근에 물적 분할을 공신했던 기업들 주가를 보세요. 후성 반토막이 아니라 그 3분의 1 토막씩도 있잖아요. LG화학도 그렇고. 네. 이런 게 없어야 개인 투자들이 더 많은 돈이 와서 한국 증시 경제를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 변수가 또 생길 수도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변수를 제가 모든 걸 다 짚을 수는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근데 그나마 변수가 가장 적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앞에서 50% 빠졌는데 여기서 더 얼마나 빠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삼성전자 그 대한민국 지수가요. 네. 저희가 한 3,300까지 갔었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그 이상으로 가려면 다시 미국 얘기해야죠. 통화량이 그렇게 또 증가해야 되겠죠. 통화량이 지난 증가율이 27% 증가했다가 지금 4%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베풀었던 통화량이 절대치는 조금씩 늘어나지만 절대치가 이렇게 늘어나다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 기울기가 옛날처럼 회복되면 그렇게 가죠. 두 번째 아니면 한국 기업이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해서 통화량 증가를 넘어서는 초과 영업이익을 나올 수 있다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 기업의 경우는 물적 분할 현대차도 물적 분할 이미 예고했잖아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자기네 회사에서 공시를 하지 않았지만 모비스 물적 분할 만도 물적 분할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어 버렸어요. 결국은 이런 주가 할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대내적인 이 주식시장 환경 기울어진 운동장들을 제거해줘야 그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다시 상승대로 타야 그게 또 이어집니다. 왜? 그러게 타야 미국 애들이 더 많이 쓰고 우리는 수출 중심의
경제가 돼 있으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고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